최근 전동 퀵보드, 나인봇, 세그웨이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취미로 즐기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급상승하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입법 개정 함께 알아봅니다.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 세계 각국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퍼스널 모빌리티.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빠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잘하더라도 차에서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타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첨단 이동수단으로 보이지만 현재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즐길 곳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을 반기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도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제안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작동 시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수단 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한 30만 명 정도의 라이더들이 있고 이용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 연도에는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구매자층이 있었고요. 향후 5년 이내에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져 기기들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라이딩을 준비하는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출발 전 안전장비와 점검은 필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타면 좀 더 안전하겠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탈 수 있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안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개념이 이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념 안에서 이제 포섭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차도 위를 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좀 현실하고는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보통 요즘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원이나 뭐 자전거 도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신데 차로만 다녀야 된다라는 이게 결론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이런 데서는 또 20km 이상 속도를 내야지만 또 포섭 대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규제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는 대표적인 어떤 대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퍼스널 모빌리티의 구조상 안전장비를 하더라도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매년 사고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제대로 된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 사례가 3.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 운전을 하면서 바짝 붙어서 와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자기 놀라면 옆으로 이게 가거든요. 그럼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그렇게 해서 또 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차가 좀 물려 있으면 저희가 한쪽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지만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간혹 경찰 단속에 걸리는 상황을 보셨을 텐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해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25km로 이제 정해지고 있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최고 시속은 이제 25km로 정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용이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는 좀 융통성 있게 좀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 힘으로만 주행 가능한 스로틀 겸용 방식은 제외 대상이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그게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비슷하게 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뭐 특별히 위험할 소지가 없잖아요. 그거 뭐 반대하는 이유가 위험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동 킥보드하고 일반 자전거하고는 분리해서 타는 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교통환경,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정도, 정부와 국민의 인식 등 나라의 실정에 따라 도로 제한, 별도의 특별법 또는 도로교통법 별도 정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면만 보는 두루뭉술한 법안이 아닌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분류를 할 것인가, 도로의 제한, 속도의 제한을 둘 것인가, 사고 방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의 교통환경, 도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한 후 법안을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한 속도들이 도심에서도 굉장히 이제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5030이라고 해서 도시부 내 간선도로는 50km, 그 외의 도로는 30km로 시속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도시 전체의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용 이동수단들이 다른 자동차와 함께 차로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좀 사회적 합의가 좀 선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이런 것들이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좀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어떤 관리나 여러 가지 이제 통행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맡아 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선도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와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긍정적인 법제의 어떤 개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6월 퍼스널 모빌리티도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세계 경제시장과 함께 발전하는 우리지만 제대로 된 법안이 구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경제성장만큼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퍼스널 모빌리티 통행 관련 입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국민입법 제안, 신성장 동력 스마트 모빌리티의 성장 속도에 맞춰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안이 제정돼 스마트 모빌리티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